안녕하세요, 커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주식 스토리와 손실에서 수익으로 수익 턴하게 된 계기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저는 주식은 19년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단타. 시작한 건 19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까지 3년 동안 약 1억 2천 손실. 진짜 3년 동안 1억 2천 손실을 봤어요. 제가 이때 월급 실수령 250만 원 받았는데 1억 2천이면 엄청 큰 돈이죠. 20대 후반에. 20대 후반에 지금 이 정도 1억 2천 손실 본 사람은 있긴 있을까요? 많겠죠? 제 나이 때에도 아마 이 정도 손실 본 사람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진짜 수익 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항상 꿈을 갖고 이제 뛰어드는 시장에서 처음에는 무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 한번 보면은, 네, 첫 번째 계좌,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 여기는, 네 번째 계좌. 이렇게 해서 한번 합쳐보면, 한 1억 1,6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키움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에도 조금 있어요. 손실이. 그래서 그거 합치면은 아마 1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2천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20대 후반에 이제 1억 2천이라는 손실을 보고, 모아놓은 돈도 약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네,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한 번에 다 날린 게 아니라, 손실 나면 또 추가 입금하고, 손실 나면 또 추가 입금하고, 계속 추가 입금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먹는 거는 쉬운 것 같은데, 맨날 이제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더 뇌동 매매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100만 원으로 1% 먹지 말고 1000만 원으로 1% 먹어보자. 그럼 난 하루에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나는 만족할 것 같으니까 1000만 원으로 1% 먹고 매매를 바로 끝내보자. 아침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이때 당시에도 오전에는 항상 수익이 났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도 매매를 하다가 수익금 이제 다 까먹고 이제 뇌동매매 시작하고 손실은 점점 더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1% 수익 날 생각만 하고 손실 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때. 많은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수익 낼 생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만 현실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데 다 모두 대부분이 손실 날 거는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출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출 받으면서 이제 매매해서 총 대출 금액이 한 6,500, 50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번에 대출 다 받은 게 아니라 처음 2,000, 그 다음 뭐 1,500, 뭐 또 그 다음 2,000. 자잘자잘하게 받다가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타이또의 대출 약 1,000만 원 정도. 이거 1,000만 원은 한 건이 아니라 그냥 대출 나오는 대로 다 받았어서 한 네다섯 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진짜 신기했던 게 대출을 이렇게 받아도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도 이게 의문이긴 한데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매달 손실에 1억 2천 날린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은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 여자친구를 그때 당시에도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주식으로 얼마 날렸는지 여자친구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주식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여자친구한테 나는 나중에 돈 무조건 많이 벌 거다. 내 최종 목표는 100억이고 그냥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어요. 네, 진짜 어이없는데 하지만 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현재 저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현재는 한 2,500만 원 정도 대출이 남아 있고 이번 연도까지 다 갚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실이 나다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반강제적으로 직장 그만두고 23년 3월부터 전업을 시작합니다. 네, 전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 그 23년 계좌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업 해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전업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수익도 안 나는데 전업하기에는 여자친구나 부모님한테 사실 명분도 없었고 또 겁도 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건강 핑계 대고 전업 시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별 수 있나? 전업해야지. 나 아픈데 어떡해. 그래도 전업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조금 버는 게 낫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핑계를 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4월 해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뇌동매매도 엄청 많이 하고 이제 전업인데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5월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해요. 그냥 5월 87만 원으로 87만 원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매매했던 거 영상으로 기록도 남겨보고 제가 원래 성격이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보여지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내 매매 영상을 올리다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동 매매를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드 87만 원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해서 이제 직장이 없다 보니까 주식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23년 계좌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보시면 이게 23년도 수익이거든요. 23년도 수익인데 제가 5월 달부터 이제 보이시죠? 1월, 2월 손실, 3월. 3월부터 전업을 시작했는데 첫 달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에 한번 무너지죠. 4월에 한번 무너지면서 제가 5월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뭐냐? 사실 5월부터 계산을 해보면 네, 730만 유튜브 시작하고 첫 번째 연도는 이 정도 번 거예요. 네, 이 정도 벌고 네, 원칙을 제가 어떤 거를 정했냐? 원칙 1. 짝꿍 매매와 상따만 한다. 잘하는 매매만 한다. 저도 그때 당시에 3년 정도 매매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통계가 있었어요. 짝꿍 매매, 상따, 시초가 돌파 매매. 이 매매들은 진짜 수익 날 확률이 높았던 매매였어요. 제 기준에서. 근데 이제 시초가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뚝배기도 가끔 많이 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익 난 날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정했고 그다음에 원칙 2. 뉴스 매매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용 조절해서 매매한다.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의 25%만 매수. 이 원칙을 정했어요. 항상 큰 손실 나는 건 뉴스 매매였어요. 큰 수익 나는 것도 뉴스 매매였지만 오전에 벌어놓은 수익금 뉴스 매매 한 번으로 다 날려버리면 그때부터 무조건 내동 매매 시작이거든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뉴스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주식에서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비중 조절을 해서 뉴스 매매를 하자였습니다. 처음 딱 25% 매수하고 뉴스 판단해서 괜찮은 뉴스다 싶으면 25% 매수했던 물량 한 번 더 매수. 만약에 아니다, 뉴스를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뭐 중복 뉴스였거나 그 전에 나왔던 뉴스였거나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냥 첫 매수 25%에서 그냥 손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니까 손실이 크게는 안 나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뉴스 매매 할 때도 미수 풀빵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손실 나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칙 세 번째. 그날그날 특징주 정리, 이슈 정리, 시황 체크 무조건 한다. 그날 하루 매매했다고 해서 머릿속에 장중에 있었던 이슈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HTS 뉴스 검색해서 뉴스 복기도 하고 그날 주도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공부해야 뉴스 확인했을 때 감각적으로 아 이건 큰 뉴스다. 이건 좀 애매한 뉴스인데? 이런 감각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해보면 수학 선생님이 이제 뭐 풀이 같은 거 풀어주면 그때는 당시에는 이해가 가는데 막상 또 이제 혼자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리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장 끝나고 복귀하다 보면 장중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이 정도 원칙 정하고 이제 전업을 시작하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총 얼마를 벌었냐? 어, 23년도에는 48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그리고 대망의 24년은 약 4천만 원 정도, 3,9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게 돼요. 이때 제가 진짜 수익 턴하게 된 계기가 만주님 강의였습니다. 제가 진짜 만주님 강의가 3월쯤에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3월쯤에 끝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월까지는 뭐 그냥 손실이 그냥 수익도 그렇고 손실도 그렇고 열심히 매매는 했는데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해서, 저는 이게 만주님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아마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사실 수익이 나긴 했는데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주님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듣진 않았는데 어차피 저도 짝꿍 매매를 많이 해왔고 만주님이 워낙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한 번에 이제 귀에 쏙쏙 박혔고 이해도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주님 강의 공부했던 방법은 만주님이 실전 매매 영상을 다 올려주셔서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영상 다 다운받아서 계속 돌려보면서 그 영상 속에서 짝꿍 매매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에 마우스 클릭하면서 매수했다고 생각하고 매도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이제 호가창 보면서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우스로 매수매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면서 그 시점 매매 영상 보면서 나는 이 타이밍에 매수를 눌렀을 것 같은데 만주님은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누르셨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나는 이 타이밍에는 매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만주님은 왜 매수를 하셨을까? 진짜 많이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짝꿍매매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4년에는 첫 월천도 달성을 했었고 5월에 첫 월천을 달성하고 월천 이때도 월천 뭐 이때도 월천이죠. 뭐 이때도 거의 월천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때도 이게 제가 하루에 1,000만 원 날린 날이에요. 11월 30일 딱 마지막 날에 1,000만 원을 날렸는데 그때 만약에 1,000만 원 안 날렸으면 이때도 아마 월천 정도는 달성하지 않았을까. 700, 800 정도? 네, 800 정도 아마 수익이 났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주님 강의 듣고 월천을 많이 찍었어요. 왜냐면 심리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만주님한테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5년도 지금 현재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또 월천을 찍었죠, 2월 달에. 25년도에도 이제 월천을 첫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어, 24년에는 월천을 좀 늦게 찍었잖아요. 네, 늦게 찍은 게 이때는 12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만주님 강의 듣기도 전이었고 이때는 12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월천을 조금 늦게 찍었고 이번 25년은 한 500 정도 딱 500 맞춰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딱 500 맞춰놓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월천을 좀 빨리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월 지금 말부터 장이 되게 안 좋은데 다시 안 좋아지기 좀 시작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비중 조절 잘 하면서 좀 매매를 좀 네, 사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주도 테마도 없을 뿐더러 네, 거래 대금도 10조 정도 터지다가 다시 이제 7조, 8조로 줄어든 상태고 그래서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5년에 마음 먹은 건 절대 추가 입금은 없다. 뭐 24년에도 추가 입금 안 하긴 했지만, 여기서 입금이란 손실 났을 때 입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절대 안 한다. 하지만 좋은 종목 나오거나 좋은 테마 나오거나 거래 대금이 갑자기 많이 터지거나 하면 추가 입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계속 손실이 나서 100만 원, 100만 원이 남는다고 해도 저는 100만 원으로 3만 원 만들어서 매매할 겁니다. 절대 절대 추가 입금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제가 계좌 관리했던 방법도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 건데, 계좌가 커지는 방법은 오히려 계좌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계좌를 가볍게 비워야 계좌가 커지더라고요. 진짜 참 역설적이죠? 주식이 진짜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계좌를 무겁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좌를 비워야 계좌가 무거워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출금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출금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금 1,000만 원 맞춰놓고 계속 출금했어요. 손실 나도 출금. 이때도 거의 200, 300 정도 남기고 다 출금했었던 것 같고, 네, 다 출금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주식 인생 스토리를 한번 말해봤는데, 저도 1억 2천 손실을 보고 나서 현재는 총으로 볼까요? 23년부터 지금 23년부터 5,7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5,7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25년이 참 기대가 되긴 해요. 뭐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신 분도 계실 테고 자신감이 생긴 분들도 있으실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포모가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 진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저희가 선택한 길이고 주식 바닥에서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악물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고 굵게가 아닌 길고 가늘게 한번 가보자고요.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고 죽을 때까지 열리니 사람만 있다면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25년이 정말 기대가 돼요. 24년 이 하락장에서도 120만 원으로 이 정도 수익 낸 거면 상승장이 만약에 저한테 잘 맞는 시장이 오면 저는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일까? 벌써 기대가 돼요. 뭐 물론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출금이 저는 습관화가 돼버려서 엄청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는 많이 날려도 출금을 합니다. 많이 날리면 이제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출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엄청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진짜 정말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진짜 제 인생 스토리 한번 이렇게 영상 찍어봤는데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동기부여도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